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헌재 주변에서는 이미 철야 집회가 시작이 됐고 당일인 내일은 정말 엄청난 인파가 몰리게 될 겁니다. 경찰은 현재 반경 150m를 진공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고 당일인 내일에는 가포 비상령을 발령합니다. 인근의 학교 모두 다 휴교했고 가게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특히 주유소도 문을 닫았죠. 이렇게 이제 내일 선고를 위한 준비는 거의 다 마쳤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파면이 내일 선고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초조하고 조마조마하죠. 왜냐? 뭐든지 무슨 일이든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초조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동안의 헌재의 이 선고 기일 지정마저 되지 않고 지지부진하면서 5대3 대드락에 걸렸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SBS 기자 한 명이 쓴 기사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는 것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더라도 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숫자를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 없이도 윤석열의 파면이 가능하다.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선고 기일을 지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이진숙 때 이미 다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그때의 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와서 인용 의견을 내지 않더라도 혹은 내더라도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선고 기일을 지정을 해서 파면을 결정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만약에 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5대3 대드락에 걸리게 되면 거기에 누가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각됐다 혹은 각하됐다 그러면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혼돈의 카오스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반발, 야당의 반발을 무마시킬 방안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다고 보면 5대3 대드락이 아니라 파면은 확실하다. 확실한 상황에서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결론, 파면은 확실하다. 이제 6대2냐 7대1이냐 8대0이냐 이것이 남아있는데 6대2나 7대1은 아니다 라고 보면 됩니다. 만장일치, 전원일치 8대0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죠. 지금 여론을 보더라도 탄핵 여론이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건 그거고 무엇보다도 이 무도한 윤석열이가 한 짓거리를 보면 얼마나 중대합니까? 이 탄핵 사유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 그 누구도 윤석열 파면에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다. 8대0으로 끝난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한두 사람이 낸다 하더라도 통과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런데 재판관들 입장에서 그런 무모한 짓을 할 이유가 없죠. 자자손손 욕을 먹을 거 아닙니까? 영원히 박제돼서 헌정사에 영원히 남을 것이고 전 세계에 그 무도한 이름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도 있고 또 특히 탄핵 결정 후에 파면 결정 후에 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8대0으로 가는 게 맞다. 헌재 입장에서 보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옳다. 이렇게 윤석열이는 탄핵 파면이 사유가 명백했다라고 국민들 앞에 딱 내놔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두 사람이 여기에서 윤석열이하고 친하다고 장난질 쳐봤자 그건 독박 쓰는 일이거든요. 그런 독박을 그 영리한 우리 재판관들께서 자기 혼자 독박 쓰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윤석열이한테 목숨을 걸겠습니까? 이미 끝난 겁니다. 윤석열은.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는 재판관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8대0을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친위 구테타를 일으킨 거잖아요. 윤석열이가.
그래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내란 수괴가 체포돼서 재판에 넘겨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의 헌법학자들이나 재판관들이 이 판결문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래서 이 판결문을 정말 명문을 만들기 위해서 좀 시간을 끌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닐 거고, 하여튼 기각이나 각하가 나오게 되면 정말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정말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미개국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재판관들 입장에서도 이 찬란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지 더러운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자가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하고 선관위를 침탈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하고 언론을 말살하려고 했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면죄부를 줄 수가 있죠? 나는 그래서 재판관들도 별 고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판관들 그래도 명예로 사는 사람들인데, 예? 돈 앞에 굴복하고 협박 앞에 굴복했을까요? 안 했겠죠. 저는 그러지는 않았다. 그 정도 재판관들의 양심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8대 0을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내 희망의 회로가 아니에요. 이제까지 나타난 사안을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이게 어떻게 탄핵 사유가 안 되죠? 이게 어떻게 파면 사유가 안 되는 것이죠? 다시 대한민국을 저 무도한 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아가리 속으로 밀어 넣어서 우리가 다 모두 말라 죽어야 됩니까? 대한민국이 사라져야 됩니까? 역사 속으로? 그래서 전 세계의 가장 미개한 나라로 전락하는 것을 재판관들이 원할까요? 나는 그러지 않는다고 본다. 그렇습니다. 그건 내 생각만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도 마찬가지고 재판관 생각도 마찬가지고 이제까지 나타난 모든 것을 볼 때 8대 0은 자명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이 선고 하루를 남겨둔 상태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히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 있죠. 그랬더니 어제 이 한덕수라는 인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한덕수라는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은 모르겠어요. 인간이지 뭐. 나하고 뭐 비슷하게 생겼던데 인간이야. 그 인간이 어제 뭐라 그랬냐.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차분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이야, 아주 시적절하고 좋은 말입니다. 예. 법치주의를 존중하라고요? 그런데 한덕수라는 인간은 마은혁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위헌을 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재판 헌재에서 이건 위헌이다라고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열흘째 불복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위헌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위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협조하라고요? 어제 보니까 아주 근엄한 얼굴로 뭐 목소리 쫙 깔고 뭐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던데, 뭐 법치주의 원칙이랍니다. 확 주둥아를 문대본다, 진짜. 그따위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너부터 지키고,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 협조를 구해야지. 국민이 네 앞에 지금 똥개냐? 나는 위헌을 해도 되고, 국민 너희들은 위헌하면 안 돼. 그러니까 다 받아들여, 이것들아. 이 개돼지들아. 지금 그런 이야기인 건가? 어디다 대고 지금 훈계질을 하는 거야. 왜 한덕수 너는 헌법을 위반해도 되는지 설명해봐 한번. 내가 듣고 너는 진짜 헌법을 위반해도 되는 인간이구나 하고 내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보란 말이야. 한덕수야.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말이야. 뭐 국무총리라고 앉아있고 대통령 권한대행이란다. 이런 진짜 욕 나와요. 그지만 내가 욕 안 했어요. 욕 안 했다. 또 나한테 욕했다 하지만. 욕은 진짜 나오려고 했어 한바탕 하면. 근데 저런 인간들한테는 진짜 욕이라도 해주고 싶지만 그러면 내 인격까지도 좀 이래야 되니까 내가 안 할게. 감히 어디다 대고 말이야. 국민들이 위헌한 적 있냐? 위법한 적 있냐? 그러면 우리는 바로 죄값을 받아요. 근데 한덕수 너는 뭐요? 어떻게 하고 있어? 위헌을 저지르고 있잖아. 그러면서도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냐. 이러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에요. 소위 잘 나간다는 녀석들, 높은 자리에 있는 녀석들, 이 자들이 스스로 법을 우롱하니까, 법을 말살하면서 사니까, 니들은 위헌을 해도 되고 위법을 해도 되고 국민들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개똥 같은 나라가 되어버린 거야.
개똥천지야 이게 완전히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같은 이런 괴물이 나타나서 나라를 완전히 분질러버리고 분탕질치고 있는 거잖아. 민주공화국이 뭔지 법치주의도 모르는 것들이 지금 앉아 있잖아. 한덕수 너도 법치주의가 뭔지 모르잖아. 이 자식이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따 대고 지금 국민들한테 법치주의 운운하고 있어. 확 진짜 아주 건방지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평생 고관 대작으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 졸로 보여? 이자가 나는 가장 나쁜 자다. 내 이제는 최상목이 요놈이 가장 나쁜 자다 그랬는데 대행이라는 자리에만 앉으면 아주 제일 나쁜 놈들이 되는 거야. 어따 대고 지금 네가 훈계질을 하고 있어. 네가 뭔데? 국민들이 네 밑에야? 건방진 놈의 자들이 말이야. 국민들이 법을 어겼어? 내란을 누가 일으켰냐? 내란 누가 일으켰어? 윤석열이 일으켰잖아. 윤석열이 일으켰고 국무위원 너희들이 네가 똘마니들이 동조했고 똥별들이 나서서 실행했잖아. 그런데 왜 국민이 법치주의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을 들어야 되고 왜 우리가 승복을 해야 되지? 잘못된 판결이 나오면 승복 안 해야지. 왜 승복해야 돼? 아니 이치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온다. 그러면 승복 안 하는 거야. 근데 왜 네가 승복을 해라 말아야. 너부터 승복하란 말이야. 그리고 네가 그 뚫린 주둥아리로 윤석열이한테 가서 야 성열아 쫑 났다. 빨리 또 승복해야 쓰겠다. 이 말을 해봐란 말이야. 그런 말도 못하는 쪼다가 어디다 대고 지금 승복을 해라 마라 훈계질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 말이 나오는 거야. 한덕수야 너나 잘해. 응? 그리고 근본적으로 네가 물론 내 대통령 권한 내기니까 그런 담화는 할 수 있어. 그런데 네가 이전에 한 게 있어. 그러니까 빈정상에서 내가 하는 말이야. 하루 앞두고 대통령 권한 대행이 그런 말 할 수 있지. 그 말 한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부터 지키고 했으라면 얼마나 훌륭한 말이냐 그 말이. 훌륭한 말이야. 근데 네가 안 지켰기 때문에 너도 지키면서 좀 국민들한테 함께 지킵시다. 그래야 국민들이 그러자 덕수야 이러지. 어디서 캡똥폼 잡고 앉아서 말이야 내 꽃다리를 확 진짜 욕 나와 진짜. 누가 지금 승복을 해야 돼? 윤석열이가 승복해야 되잖아. 물론 승복 안 할 수도 없어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승복, 인전에 윤곽근이가 뭐라 그랬어.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메시지를 낼 계획이 없다. 그래, 내지 마. 낼 필요 없어. 내면 뭐하고 안 내면 뭐하냐. 어차피 단심이야. 파면이면 끝이야. 니들이 승복을 한다고 어쩌고, 안 한다고 어쩌고, 별거 없어요. 그런데 무슨 승복이 어떠고 저쩌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왜 승복을 해야 되나 하라고 윤석열한테 승복 메시지를 내라고 요구를 하냐면 이전에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걸 일으켰습니까?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이 일으킨 거잖아요. 법원을 침탈한 거잖아요. 다 깨부셨잖아요. 판사 방까지 들어가가지고 판사를 막 찾아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막을 겁니까? 한덕수는 지금 그걸 걱정해야 돼. 국민 전체에 대해서 승복 운운하지 말고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윤석열을 향해서 그 극렬 지지자들이 난동을 부리지 못하도록 승복 메시지를 내달라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거야. 승복은 내란을 일으킨 놈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내란 동조당 국민의힘이 승복한다 했으면 되는 거야.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윤석열이 하나 때문에 역사에서 사라지고 싶겠습니까? 윤석열이가 뭔데? 국민의힘이 왜 윤석열을 품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언제부터 윤석열이가 국민의힘 당원이었는데?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뭐라고 그랬어? 국민의힘 다 깨부셔버린다 했잖아. 그런 말을 한 사람인데. 그리고 국민의힘이 윤석열이를 품고 있어가지고 이익이 있습니까? 버려야지. 진즉 버렸어야지. 그런데도 이상하게. 국민의힘 애들 참 이상해 나는. 국민의힘에 아는 사람들도 많은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 사람들이 완전히 윤석열이 꼬붕이 돼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짠하더라잉. 그러면서 생뚱맞게 이재명 대표, 민주당 이쪽을 향해서 헌재 판단을 온전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따위 권영세가 이런 말을 하던데 윤석열이한테 가서 말을 하니까
폭동 일으키고 난동 일으키고 법원 깨부신 것들은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이었어.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에다 대고 승복하라고 이야기하지 왜 민주당 쪽에다 대고 승복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민주당이 내란 일으켰습니까? 이재명이 내란 일으켰습니까? 왜 이재명한테 승복하라고 그래? 이재명이 무슨 승복을 하라는 거야? 응? 왜 민주당이 승복을 해야 돼? 민주당은 승복이니 뭐니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민주당과 국민은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리는가를 잘 보고 그것이 합당한지를 봐야 되고, 그래서 내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지를 교훈으로 새기기만 하면 되는 거야. 무슨 승복이야. 승복하고 말고가 어딨어. 무엇이 어째서 승복하라는 거야. 아니 복싱하다가 KO 됐으면 그냥 진 거야. 경기 끝난 거야. 근데 왜 선수가 관중들을 향해서 나는 승복할게요 라고 말하고 복싱을 시작해야 되나? 그리고 레슬링을 시작해야 되는 거야? 승복 안 하면 승패가 바뀌나? 뭐 개소리들 하고 있어. 졌으면 진 걸로 끝난 거야 이 사람들아. 아무리 절로 터진 입이라고 무슨 승복 할 말 없으니까 자식들이 말이야. 그런 개소리는 하지 말아라. 걔도 자꾸 짖으면 반려견이어도 매맞아 주인한테. 응? 어디다 대고 지금 뭐 훈계질을 하지를 않나. 뭐 승복을 하라는 놈. 이재명이가 뭐 내란 일으켰냐 임마. 자식들이 아주 웃긴 놈들이야. 하여튼 내일 파면되면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은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너희들 그리고 국민의힘인가 뭔가 하는 너희들이 그 극렬 지지자들 향해서 그러지 말아라. 윤석열이는 파면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사형 언도 받고 최소한 무기 금고를 받는다. 그러니까 난동 일으킬 일은 아니다라고 그쪽에다 대고 설득하란 말이야. 이씨. 욕 나와 진짜. 누가 잘못했어? 누가 잘못했는데? 누가 내란 일으켰는데? 누구한테 승복하라는 거야? 그리고 한덕수 너 진짜 그따위 말 하지 마. 물론 이 정권 끝나면 한덕수는 감옥으로 가야 돼. 내란 동조한 인간이고 또 위헌이 명백하기 때문에 직권남용이야.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똘똘 뭉쳐져서 감옥으로 가셔야 한다. 물론 노인이니까. 우리나라는 그 노인 공경이 아주 발달한 나라라고 해야 되나? 뭐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노인 공경하는 나라입니다. 뭐 동방예의지국이니 어쩌니. 그러니까 가서 사면을 받을 수는 있겠지. 감형이나 이런 것은. 그러나 가셔야 된다. 왜? 내란에 동조 있잖아. 아니다고 막 끝까지 우기고 막 국회에 나와서도 악을 쓰고 있대. 죽기는 싫으냐? 여기서 죽는다는 건 감옥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말이야. 똑바로 하란 말이야. 응? 매우 건방지다. 한덕수는 매우 건방지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곧 없어질 땅이니까 내가 약간 마음이 좀 아프다. 곧 없어질 거니까 큰 소리 많이 쳐라. 하여튼 내일 윤석열이가 파면이 되고 나면 이 나라는 정상 국가가 될 겁니다. 또다시. 우리 국민은 위대하기 때문에 내일 또 이제 하루가 남아 있는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초조해하지 말고 우리가 차분하게 윤석열의 파면을 맞이합시다. 그래서 따뜻한 봄, 즐거운 봄, 파면의 봄에 즐겁게 웃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